뭐 부처님이나 뭐 맹자나 또 뭐 주자 성리학에서 다 이걸 핵심적으로 다 이야기하고 책에 다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마음에 대해서 깊게 관심은 없다 보니까 현대에서 많이들 몰라요. 아는 사람들이 있긴 있어요. 보면 이런 뭐 인터넷 이런 거 봐도 아는 사람이 있긴 있는데 많이 몰라요. 마음엔 두 가지가 있어요. 마음엔 두 가지. 하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생각 감정이라고 하는 것. 요 얘기도 지금 반복되어 가지고 아마 좀 이해는 하실 거예요. 하나는 생각 감정이라는 마음이 있고 하나는 생각 감정이 그쳤을 때의 마음. 이거는 보통 우리가 마음 하면 생각 감정만 알고 있거든요. 하나는 생각 감정이고 하나는 생각 감정이 그쳤을 때의 그것. 그래서 생각 감정의 부분은 저희가 이렇게 그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을 대변해가지고 이렇게 그렸잖아요. 생각과 감정의 부분은 이렇게 원을 그려서 이렇게 했잖아요. 요거를 유교에서는 예, 정. 그러니까 우리 초코파이 할 때 정 있는 게 그게 우리 마음 말하는 거거든요. 사람의 마음, 보통 사람의 마음, 인지상정 할 때 정. 요게 좀 유교에서도 그냥 정이래요. 이게 쉽게 말하면 생각과 감정의 부분이죠. 그냥 희노애락 해놨지만 사실 희노애락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그냥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어떤 일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생각이 일어나고 생각과 감정이 같이 따라가니까. 그래서 요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이게 아까 마음이 두 가지가 있던데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불교에서는 이걸 생멸문 이렇게 하죠.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계속 끊임없이 반복한다 해서 생멸한다. 나하고 없어지고 이 생각은 변해요. 어릴 때 생각 다르고 커서 생각이 다르잖아요. 어릴 때는 애들 뭐 로봇, 남자애들 뭐 자동차, 여자애들은 뭐 인형 이런 거 좋아하지만 커가지고 누가 그거 좋아합니까? 뭐 커가지고는 뭐 청소년기 뭐 컴퓨터 게임, 인터넷 게임 이런 거 좋아하고 더 크게 되면 남자들은 뭐 자동차, 여자들은 뭐 이런 거 딱 좋아하는 게 달라질 수 있잖아요. 또 사람에 따라서 또 물질적인 걸 자꾸 선호하면서 그쪽으로 밝혀나가가지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또 자꾸 사색하고 이런 걸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천차만별이고 시간에 따라서 다르고 공간에 따라서 다르고 시간 공간은 다 다른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유교에서는 이걸 성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생각과 감정이 그쳤을 때도 있어요. 생각 감정이 그쳤을 때 존재하는 것. 근데 우리가 늘 생각하고 살거든요. 깨어 있을 때는 생각도 주로 많이 하잖아요. 일부러 내가 명상을 한다거나 아니면 아주 극한 상황에 처해가지고 생각이 완전 다 끊어진 그런 상황이 아닌 이상은 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요거밖에 모르는데 명상을 통해서 생각이 그쳤을 때도 뭔가 성성하게 깨어있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다 있어요. 누구나 다. 불교에서는 이걸 대승기실론에서는 이걸 진여라고 그러죠. 진여. 이것도 대승기실론에 있는 표현인데 이건 참진자, 같을 여자, 참된 것으로 계속 그냥 그렇게 있는 것. 요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국선도 처음 했을 때 느꼈던 어떤 이 깨어있음과 오늘 아침에 제가 수련할 때 느꼈던 깨어있음이 똑같아요. 모습이 똑같아요. 추측컨대 각자가 하는 어떤 그 깨어있음도 다 똑같은 모습이에요. 마음에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반만 알거든요. 반만 알고 요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데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 좀 밝혀보면 훨씬 쉬워요. 그 명상은 하나의 대상의 마음을 모으고, 지금은 호흡이라는 대상의, 사실은 호흡이 아니어도 돼요. 하나의 대상의 마음을 모으면 뭐가 드러나냐면요, 대상이 드러나는 것 같지만 그 바라보는 게 드러나요. 무언가가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 할 때 어떤 생각 감정은 굉장히 그 대상들이 너무 많아요.
굉장히 대상들이, 주위에 대상들이 많거든. 이 생각했다, 저 생각했고, 또 오감으로 느껴지는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피부의 감각이라든지, 귀로 듣는 소리라든지, 눈으로 보는 것, 그 다음에 내가 머리로 생각하는 것, 다양하다 보니까, 너무 대상들이 다양하다 보니까, 그거를, 알아차리고 있는, 요거는 또 다른 말로 알아차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느끼는 것을 알아차림으로 느끼니까, 또 요즘 표현으로는 깨어있음 이런 표현도 씁니다. 근데 이걸 왜 못 느끼냐면 워낙 대상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주위 대상들에 압도되어 버리는 거예요. 뭐 컴퓨터를 해도 그 컴퓨터라는 하나의 대상에 몰입되긴 하지만 그 대상 자체가 너무 강렬하다 보니까 그거에 압도되거든요. 그러면 이 알아차리는 나는 잘 못 느껴요. 근데 우리가 저 호흡이라든지 아니면 전에 뭐 달걀이라든지 뭐 분필이라든지 이러한 단순한 대상 하나에 두고 주위의 생각들은 다 무시하는 거죠. 무시. 주위의 어떤 다른 뭐 이런 것도 물론 소리가 들리긴 들리지만 무시해 나가고 아주 얘와 나와 아주 단순한 관계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게. 아니 눈 감고 호흡을 바라보는 것도 호흡과 바라보는 나 단순하게 관계를 만들면 호흡이 선명하게 드러나지만 주위 잡다한 관계들을 다 끊어놨기 때문에 그 바라보는 나도 선명하게 드러나 버리는 거예요. 생각 없이도 분명히 저희 할 때 요령이 그거잖아요. 생각은 내려놓고 그냥 바라보기만 하세요. 생각을 그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그침이 오래는 안 가더라도 단 1초라도 지난 다음에 돌아보면 생각 그친 순간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순간에 그쳤을 때의 이게 이제 본성, 불교에서 아니 유교에서는 본성이라고 그러고 불교에서는 불성이라고 그러고 진여라고 그러고 요게 요 체험이 사실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기서 받은 분별이 나오거든요. 또 또 정리해드리면은 아까 그 하나의 대상 그 말씀을 정리해드리면은 이제 이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감각들을 다 일단 잠시 좀 쉬고 이제 평범한 하나의 마음을 몸으로 해서 바라보는 나를 조금 더 좀 선명하게 처음에는 호흡을 바라보고 호흡이 뚜렷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 호흡이 뚜렷하게 느껴지면은 바라보는 것도 그만큼 선명하게 드러나게 돼요. 처음에는 의식을 못하지만 저도 그랬어요. 처음에 한 3년 하니까 국선도 98년도에 시작했는데 한 3년 하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호흡을 바라보는 게 훨씬 선명해지죠. 더 호흡에 집중이 잘 되죠. 물론 그 전에도 이런 설명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보면 더 전에도 느낄 수가 있어요. 한 번 해보고도 느낄 수가 있고 호흡이 훨씬 선명하게 잘 바라봐지는데 그때부터 어떤 이제 체험을 하냐면 생각들이 꼭 저희가 눈에 보이는 것처럼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네? 아 내가 이런 감정을 느끼네? 그러니까 이제 바라보는 호흡을 바라보는 그게 내 생각도 바라볼 수 있고 바라보게 되고 내 감정도 바라보게 돼요. 근데 이걸 하기 전에는 뭐냐면 한 생각이 일어나면 내 그 한 생각이 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상태. 보통 우리 이제 평범한 이런 명상을 안 하고 평범한 우리의 상태는 한 감정이 일어나면 그 감정이 내가 완전히 압도되어 버리죠. 그 감정이 옳든 그르든 한 생각이 일어나면 그 생각이 옳든 그르든 그 생각이 완전 압도되어 버려요. 그렇게 살게 돼요. 그런데 이 생각과 감정이 그쳤을 때 이 본성이라는 것을 이제 체험하게 되면 이 큰 변화가 한 걸음 물러 떨어져 가지고 호흡을 바라보듯 내 생각과 감정을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자차자차 길러져요. 그럼 나한테서 떠오르는 생각이라 해서 다 가는 것이 아니라 한 번쯤 볼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생각이 나는데 이게 옳아? 틀려? 옳으면 하면 되고 틀렸으면 버리면 돼요. 나한테서 어떤 예를 들어서 화나는 감정이 일어났는데 이 화가 정말 옳아? 옳으면 적절히 화내면 되고 틀렸으면 아 이건 아니잖아 버리면 돼요. 그렇게. 그래서 또 달리 비유하자면 이런 거예요. 저희 종이가 있잖아요. 이런 종이가 있으면 우리가 사실 읽고 이해하고 필요한 부분은 이 잉크가 있는 부분이죠. 잉크가 있는 부분이 글자잖아요. 글자인데 이 글자가 있기 위해서는 이 배경에 종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배경에 종이가 없으면 저희가 잉크를 새길 수가 없잖아요. 비록 읽고 이해하는 것은 이 잉크지만 이 잉크가
이 종이의 바탕으로 해서 잉크가 있는 거거든요. 종이의 존재가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감정을 느끼고 하지만 사실 그 바탕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생각을 완전 그쳤을 때도 그게 아무것도 없는 공이 아니라 이 잉크를 다 뺀 상태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종이는 있잖아요. 종이가 있듯이 저희 생각 감정을 그쳐도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뭔가가 있어요. 종이가 있는 것처럼. 잉크를 씌웠을 때 그냥 깨끗한 종이가, 저희가 쓸 수 있는 종이가 있는 거죠. 근데 그 종이가 그냥 비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백지가 아니라 결이 있어요, 결. 종이에 결이 있다니까. 그래서 그 종이의 결을 알고 결대로 쓰면 글씨도 더 잘 써지겠죠. 결대로 쓰면. 그 결이, 불교에서는 그 결에 대해 가지고 마음에 새겨진 도장에서 심인 이런 표현도 써요. 심인. 마음에 도장처럼 탁 새겨져 있다고, 심인. 그 공자는 이거의 특성을 인이라고 그랬고요. 맹자는 인의 예지 4개로 좀 더 자세히 풀어놨고, 하지만 인의 예지도 결국 합쳐보면 요 인 하나고, 이게 사람당, 이게 서, 내가 당하기 싫은 걸 남에게 하지 말라는 거.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사회의 도덕과 규범이 사실은 다 여기서 파생돼. 도둑질 하지 마라. 왜 도둑질 하지 말라 하겠어요? 내가 도둑질 당하면 싫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 그죠? 부당하게 남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체벌,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요즘 체벌로 금지되어 있지만, 한다 하더라도 부당하지 않게 적절히 해야 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부당하게 하면 싫으니까. 모든 도덕과 규범이 사실은 다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따지고 보면, 그러면 이 마음의 이런 본성이 제대로 체득이 되면 도덕과 규범이 없어도 되겠죠. 근데 반대로 이걸 모르고 그냥 도덕과 규범을 그냥 지키는 것이라고 지켜나가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남들이 볼 때는 지키는데 남들이 안 볼 때는 안 지켜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서 이걸 선명하게 느끼지 못하니까. 근데 선명하게 느끼지 못해도 다 있거든요. 누구나 아무리 악인이라도 자기가 당하기 싫은 걸 남한테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자각은 살펴보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요걸 자각하는 것이 중요한 게, 명상에서 핵심은 다시 말씀드리면 마음에 있어서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우리가 아는 생각과 감정의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생각 감정이 그쳤을 때 이렇게 텅 비어 있는 잉크가 없는 상태에서 종이와 같은 마음이 있다. 요걸 어떻게 느끼냐면은 호흡할 때, 명상하실 때, 지금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어느 정도. 명상하실 때 생각 내려오고 호흡만 바라보세요 하고 1초라도 바라보기만 하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명상하실 때 조금 이제 팁을 드리면, 일체 생각 그치는 건 맞고요. 근데 떠오르는 거에 대해서는 그냥 무시해 나가면 되고요. 난 지금 호흡만 바라보겠어 라고. 생각이 떠오르네. 하지만 난 지금 호흡만 바라보겠어. 이렇게 생각들을 좀 내려놓고, 그 다음에 판단하지 마시고. 판단하는 것도 어떤 그 생각의 부분이거든요. 판단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내가 누구의 아들이라는 것, 누구의 뭐 동생이라는 것, 내가 뭐 어디 학교 학생이라는 것, 어디 뭐, 그 다음 내가 누구의 아빠라는 것, 이런 생각 호흡할 때는 다 내려놓고, 모든 생각을 다, 심지어 내 이름 석자도 내려놓고 그냥 바라보기만 해보시는 거예요. 바라보기만 해보시는 거예요. 바라보기만 하면은 그 바라보는 대상하고 바라보는 자가 있을 거죠. 바라보는 몸이 있을 거잖아요. 부분만 딱 2개가 남아요. 물론 그게 길지는 않겠죠. 근데 단 1초라도 느낄 수는 있어요. 1초라도. 생각이 끊어진 그 상태. 생각했을 때. 그 자리를 자꾸 이제 체험을 하게 하는 이유가, 그러면은 거기서 이제 옳고 바른 분별을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해보고 그런 것 때문에. 네, 그것도 중요한 부분이죠. 바른 분별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중요하고, 처음에는 이제 전혀 이런 경험이 없을 때는 이게 무엇인지도 모르는 분들이 처음에는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게, 처음에는 그렇게 일부러 시간을 내어가지고 해봐야 돼. 그게 어떤 게 알아야 되니까, 어떤 건지. 근데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생각과 감정을 일으키며 살 때라고 할지라도 이게 없겠어요? 잉크가 새겨지려면 종이가 있어야 되는데, 저희가 지금 제가 말하고 행동하고 있잖아요. 이때라도 사실은 이게 없겠어요? 있어요.
잉크가 새겨진다는 것은 바탕이 있단 말이잖아요. 그 이미지 그 마음을 밝히기 위해서는 그 명상을 통해서 그 본성 자리를 자꾸 체험을 해야 된다는 그 그게 말씀.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그 목적이 이제 결국은 이미지 마음을 밝히기 위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병의 치료적인 면에서 보면 강박증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그런 병을 치료하는 쪽으로 봐야 되니까 병을 치료하는 면에 있어서는 처음에는 이 자리를 알고 그 다음에 이게 저희가 말하고 행동하는 중에도 요걸 느낄 수가 있어요. 말하고 행동하는 중에도. 그러니까 명상하면서 내가 느끼는 생각, 감정이 그쳤을 때의 어떤 그 이제 존재감, 깨어있음, 나라는 느낌, 생각, 감정이 그쳤을 때의 마음, 그걸 선명하게 자꾸 느끼다 보면 그것이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는 중에도 여전히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 상황에서는 뭐가 쉽냐면 내 생각과 감정의 점검이 돼요. 내가 말하고 행동할 때 그거를 한 걸음 떨어져서 볼 수가 있어요. 요 자리는 근데 인의예지가 이제 그 분별을 할 수 있으니까 강박증이 중요한 건 분별을 할 수 있으니까 뭔가 틀린 말과 행동을 할 때 굉장히 찝찝해져요. 마음에서 좀 걸리고 아 이건 아닌데 싶고 비록 습관적으로 하더라도 지나고 난 다음에 돌이켜보기가 굉장히 쉽죠. 그래서 명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지금 할 일은 우선 그 고요하게 명상하는 시간을 내어서 그걸 자꾸 체험해 보는 거예요. 아 이게 이런 느낌이네. 아, 생각 없이 그쳐서 깨워본다는 게 이런 느낌이구나. 아 이게 이런 것이 있네. 이걸 자꾸 느껴보시고요. 느껴보시고 이제 그 다음 단계 할 때는 이제 생활 속에서 이제 뭐 생활하다가 조금 시간 있을 때 내가 필요할 때 자꾸 그걸 다시 한번 만나보시고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말하면서도 느껴보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면서도 느껴보고 그 다음 단계. 지금 단계에서는 시간을 내어가지고 자꾸 만나보세요. 생각을 그쳤을 때도 이게 뭔가 존재가 하네. 생각을 그쳤을 때 이건 저희 얘기가 아니고 이제 부처님 대승기실로는 부처님 쓴 건 아닌데 대승의 그런 보살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다. 근데 그게 불교에서만 한 얘기가 아니에요. 유교에서도 성과 정이 있다. 희노애락지 미발 위지중 그게 성. 희노애락 감정이 희노애락 미발 이 미발이라 그러거든요. 미발 희노애락이 생겨나지 않았을 때 생각과 감정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에 이게 있다. 성리학에서는 이걸 성 이렇게 하거든요. 똑같은 얘기. 생각과 감정이 그쳤을 때 희노애락에서 미발 요게 그 이제 천하지 대본 저희 그 세상의 가장 큰 근본되는 뿌리 요거부터 먼저 써야 돼요. 그 다음에 희노애락이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적절하게 일어나는 걸 그걸 화 요걸 이제 중이라고 그러고 중용에는 중이라고 그러고 요걸 이제 화 일어나긴 일어나는데 적절하게 일어나는 것을 좋아할 때 저 화자를 쓰거든요. 화 우리가 원하는 건 요거죠. 근데 요걸 위해서는 먼저 이제 중이 확립되어야 됩니다. 이게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고 또 맞아요. 이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의 이 뿌리를 내가 찾지 못하면 자꾸 바깥의 얘기에 흔들리거든요. 내 기준이 나한테 있지 못하니까 자꾸 바깥 얘기에 흔들려요. 누가 좋다 그러면 기분이 좋았다가 누가 나쁘다 그러면 또 기분이 나빴다가 근데 흔들리지 않는 내 마음의 기준을 외워서가 아니라 내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느껴서 그걸 이제 안다면 흔들릴 일은 없죠. 잠시 물론 습관 따라 흔들리긴 하겠지만 곧 다시 중심 잡기가 쉽죠. 그래서 요게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할 일은 자꾸 체험해보세요. 아, 생각, 감정이 그쳐서 느껴지는 이런 게 있네. 그걸 자꾸 체험해보시고 나중에 이제 궁극적으로는 그런 체험의 시간을 조금 늘리면서 우리가 지금 저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가 말하고 있지만 이게 있어요. 그걸 느끼세요? 네, 지금 말하면서 느낄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감지가 되죠. 네, 그게 돼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그 국선다 할 때 배우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저만이 아니라. 국선도 하시는 다른 분들 중에서 오래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국선도 하시는 분들 중에서 못 봤고요. 네, 명상하시고 이런 분들도 명상도 좀 이상한 사이비 명상도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게 또 경전이나 이런 거 비춰보면 또 맞거든요. 들어맞고. 그죠? 그래서
비록 수련을 이제 몇 년씩 한 건 아니더라도 이건 느낄 수 있잖아요. 생각이 그쳤을 때 뭔가 있다는 거. 그죠? 요걸 자꾸 체험해 보면은 나중에는 일상생활 하면서도 이게 좀 확장이 되죠. 근데 너무 힘들게는 하지 마시고, 어떤 느낌, 일상생활 속에서는 어떤 느낌이냐면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쉽게 말하면은 내가 허튼 행동을 했어. 근데 허튼 행동, 야 이건 아닌데라는 알아차리는 게 있을 거잖아요. 알아차리가 이건 아닌데라는 걸 알 거잖아요. 그 아는 자리. 뭘 했길래 실수했을 때, 실수한 거도 나한테 실수했을 때 이건 아닌데 라고 알겠어요. 막 인간관계에서 좀 화가 나가지고 그럼 버럭 질러서 그렇게까지 지를 일은 아닌데 버럭 지른 것도 나고 야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도 나잖아요. 그 마음, 그걸 알려주는 마음이 여기서 비롯돼서 나오게 됩니다. 여기 바른 분별, 지혜에서 야 그건 아니지. 이렇게 말하면 이건 조금 좀 어렵긴 한데 지금 할 일은 정리해드리면 결론적으로 마음은 두 가지가 있다. 생각과 감정이 마음이 있고 생각과 감정이 그쳤을 때도 깨어서 바라보는, 우리한테는 이게 그냥 깨어서 바라보는 걸로 느껴져요. 호흡 바라보는 걸로 연습을 하고 있으니까 요게 있다. 요게 나중에 나의 생각도 바라보고 있고 나의 감정도 바라볼 수 있다. 깨어서 바라보고. 근데 이걸 모르니까 생각 감정에 휩싸여 버리는 거예요. 한 생각 올라오면 그게 옳든 그르든 내 생각이라는 이유로 확 휩싸여 버려요. 한 감정 일어나면 옳은지 그런데 따지지 않고 내 감정이라는 이유로 휩싸여 버려요. 근데 생각이 그쳤을 때 바라보기만 하는, 알아차리고 있는, 깨어있는 요게 밝아지면 생각이 올라왔을 때 그 생각을 한번 내가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감정이 일어났을 때 내가 그걸 한번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맞는 것이라면 하면 되고 틀린 것이라면 버리면 됩니다. 요 과정이 명상이 중요하고, 명상만으로는 시간이 좀 더디 걸리니까 저희 동양 보죠. 이런 식으로 지혜를 자꾸 경무를 해나가는 거죠. 그러면 훨씬 빠르죠. 몇 년씩 안 걸려요. 어떻게 몇 년씩 걸려요. 요거 생각이 그쳤을 때 느끼는 거 이거는 당장 돼요. 당장 바라보기만 하세요. 생각 잠시 그쳤을 때 그 어떤 남아있는 그건데 5분 하려고 하니까 제가 나도 모르게 한 15분 되더라고요. 제가 하는 거니까. 그거는 어떤 현상이에요? 그건 집중이 잘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요 자리는 시간성이 없어요. 시간을 초월했어요. 그러니까 네. 김생인 어렸을 때 지금 시간이 훌쩍 30-40년 그냥 지나버렸잖아요. 그죠? 나중에 그 60, 70 어르신들도 그래요. 시간 정말 빠르다고 그러거든요. 그 시간의 차이를 못 느끼는 자리가 있어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게 사실은 70년의 세월이면 그게 짧겠어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쌓여서 이루어졌겠어요. 근데 마음 한편에는 그 시간성을 초월한 어떤 시간성을 넘어가지고 전체를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뭔가 있단 말이거든요. 그게 이 자리예요. 만약 여기 없었다면 70년 세월 그대로 우리가 야 길다 이렇게 느끼겠죠. 그죠? 근데 한편으로 물론 길지만 요 자리에서 보면 분명 길잖아요. 분명 길지만 요 자리에서 보면 요 자리는 시간성이 없으니까 요 바라보는 그거는 똑같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그럼 나이가 숫자에 불과하다고 얘기하는 것도 요 자리에서 보는 같은 이야기가 요 자리를 이제 그게 이건지는 설명은 말은 못하지만 나야 관계없이 계속 내 마음에서 느끼고 있는 청춘 한참 좋을 때 그런 청춘 그거는 요 자리에서 나오는 거죠. 누구나 다 있어요. 나중에 40대 50대 되어도 이게 있어요. 아니 어른들이 보면 아직까지는 내 마음속에는 10대 20대 그게 이 마음이 그러면 네, 요 마음이 요 자리 똑같아요. 정말 신기하죠. 어떻게 보면. 근데 재밌는 게 이걸 평생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이걸 평생 모르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명상은 이게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핵심이고 저도 이걸 아는데 몇 년씩 걸린 건데 이제 저한테서 이렇게 몇 년씩 걸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는 사람이 이야기해주면 생각이 붙였을 때 뭐 당연히 이건 하루 하면 알 수 있어요. 그날 하면. 요거를 생활 속에서 자꾸 이제 그 느낌인 걸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요게 처음 보는 사람은 이게 지우개인지 모를 거잖아요. 초등학생 요 갖다 주기 지우개, 분필 지우개라면 알겠지만, 칠판 지우개라면 알겠지만,
어린애한테 이게 지우개야, 지우개 조그만 지우개만 하는 애한테 이거 지우개 하면 모를 거잖아요. 근데 걔한테 내일 가가지고 이게 지우개야, 알겠지? 또 한 며칠 있다가 또 보여줘, 이게 지우개야. 계속 보여주다 보면은 이게 그냥 보여만 줘도 이게 지우개인 걸 알 거잖아요. 그쳤을 때의 우리 체험 있죠. 오늘 만나보고 내일 만나보고 하면 그게 아 이게 이런 게 생각이 그쳤을 때의 그것이구나 이걸 알게 돼요. 고요할 때는 그냥 그 고요함으로 느껴지는데 우리가 말과 행동을 할 때도 그 배경에 요게 있어요. 말과 행동을 할 때도 배경에 요게 다 지켜보고 있어요. 뭔가 우리가 그 예를 들어서 안 좋은 행동을 할 때 마음에 딱 걸리죠. 왜 걸리겠어요? 요게 보고 있거든요. 깨어 있거든요. 요걸 안 느끼는 사람은 그냥 확 해버리겠죠. 근데 여기 깨어날수록 행동이 어떤 그 삶의 결에서 벗어난 걸 하기가 더 점점 어려워져요. 일부러 이제 그거 할 필요 삶의 결 따라 살면 되니까. 삶의 결 따라 살면 뭐가 좋냐면 주위 사람들도 다 환영해줘요. 왜냐면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게 있기 때문에 알거든요. 삶의 결 벗어나는 사람 다 싫어해요. 왜냐면 나한테 직접적으로 일단 피해가 오니까. 삶의 결대로 살면 나도 좋고 그걸 보는 주위 사람들도 다 좋아해요. 이게 공이 안 됐을 때. 그래서 지금 할 일은 이걸 잘 체험해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몇 년씩 걸릴 일 아니에요. 제대로 알면 그렇게 체험해봅시다. 이게 중요해요. 거기 요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현실감이 있는 거네 이게. 아, 예, 여기 깨어나면은 현실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현실- 벗어나더라도 금방 돌아오게 돼요. 여기 깨어나게 되면. 그래서 사실 지금 다 깨어났어요. 있는데 이제 자주 못 보는 거죠. 조금 자주 봐야죠. 나중에는 내가 말하고 행동하면서도 이게 배경에 있다는 것을. 그 본성이 현실하고 그냥 같다고 보시면 네, 돼요. 본성이 현실이에요. 아, 본성이 현실이다. 네. 근데 이걸 모르니까 뭔가 우리가 현실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을 벗어나버리죠. 자꾸 확인을 안 해도 되는데 자꾸 더 확인하려고 그러고. 그는 본성의 어떤 바른 분별을 벗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요거는 절대 그냥 모를 때는 이래요. 저희 유교에 뭐 인을 예지하면 억지로 인을 하려고 그러고 억지로 사랑을 하려고 억지로 하면 그건 오래 못하고 내 마음에서 한번 선명하게 일어나는 거 한번 느껴보세요. 그러니까 신문 기사만 보더라도 언제 이번 주에 그 운동회 초등학교 운동회 사진인데 애가 발달 장애가 있대요. 어떤 애가 6학년인데 발달 장애가 있어가지고 달리기를 못하는데 그 운동회 네, 날이고 봤습니다. 보였어요? 사진 찍어놨나요? 네, 운동회 날이고 애가 운동회를 가기가 싫대. 왜냐면 맨날 꼴찌하니까. 그 집에 가족들한테 운동회 가기 싫다고 그랬는데 그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반에 애들이 달리기 같이 하는 애들이 계속 뒤를 보고 그 애가 뛰는 상황이었는데 계속 뒤를 보고 다니더래요. 그러다가 출발선에 다가가자 다시 가가지고 걔랑 손잡고 다 같이 들어가는 다 같이 1등이죠.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올렸는데 그 사진과 그 기사 내용을 읽고 그게 실제 있었던 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담임 선생님이랑 그게 있더라고요. 이야기가. 그 사진과 그 기사를 읽었을 때 마음 한켠이 뭉클하죠. 뭔가. 그게 왜 그러냐면 내 마음에 제대로 내가 당하기 싫은 걸 남한테 해주지 않는다 이것도 있지만 그걸 역으로 해보면 내가 받고 싶은 대로 남한테 해준다는 그 마음도 있거든요. 이 마음이 정확히 그냥 울려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에서.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 억지로 뭉클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순간 내 마음이 뭔가 탁 움직여버리는 거예요. 코끝이 좀 찡하고 그게 내 마음에서 울려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이미 있는 그거를 아까 마음 도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마음 심자의 도장인자. 내 마음에 이미 새겨져 있는 그걸 내가 확인하고 그대로 하니까 이건 절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울 수가 없죠. 내 마음에 이미 새겨져 있는 거. 근데 왜 힘들게 느껴지느냐? 분명히 있는데 안 돌아봤거든요. 분명히 있는데 뭐 명상 이때까지 많이 안 해봤고 그냥 이렇게 생각 감정하는데 이 생각 감정도 치우친 어떤 생각을 토양해서 나온 것들을 많이 내가 썼고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어려운 것 같은데 억지로 뭔가 규정을 정해가지고 형식을 정해가지고 하라 이게 아니라 그쳤을 때 내 마음에 선명하게 어떤 느껴지는 거고 지금 잘 안 느껴진다면 괜찮아요. 그대로 아 지금 내 상태는 이 정도구나 하고 너무 계속 경물 취지해가면서 동양 고전과 저희 단편 소설 이런 걸 도구로 삼아서 경물 취지해 나가면 내 마음에 그게
느껴요. 신문 기사 보면서 뭉클하는 것처럼. 세월호 사건 났을 때 정말 그 3일째 4일째 이제 넘어가고 시간은 가는데 아무도 한 명도 구해내지 못했을 때 마음이 답답하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오겠어요? 우리 본성에서 올라오는 마음이거든요. 뭐 못 구해내니까 대책도 없고 너무 그쵸? 그런 마음이 억지로 만들려는 마음이 아니거든요. 마찬가지 바른 분별도 억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아주 이제 자명한 분명한 그런 것들을 단서로 해서 하나하나 넓혀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는 이제 좀 전체적으로 또 이 경무를 해나가면 나중엔 치지 알미 조금 확장이 나게 돼요. 명상에 대한 부분 오늘 좀 순서가 바뀌었는데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